6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말마다 아침 저녁으로 행사가 있더군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5천 가족, 2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만두도 좀 주시는 거예요? 만두도 좀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강버스가 망했을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강버스가 망하는 사정을 자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빚 보증을 서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렇게 서울시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명태균 씨 관련 또 한강버스 관련 부동산 관련 질타를 받았는데 주말마다 행사가 정말 많아요. 아침 저녁 거의 뭐 시간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어제도 서울 유아차련에 갔었고요. 체력장에도 참여해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또 달리기 또 10km 뛰고요. 또 한가위 지나서는 살 빼기 챌린지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행보들이 아직은 한 8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 본인 홍보차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10월은 아시는 것처럼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 올해의 10월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좀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고 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시장으로서 얼굴을 비추고 또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을 각인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왔던 지난 4선의 서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많이 광고하고 홍보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하루는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혼자 독주할 수 있도록 과연 민주당이 나설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력을 다 기울일 것이고 그런 첫 번째가 이번 10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의 국정감사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몇 가지의 사업들 특히 한강버스라든지 아니면 지난 2월 달에 서울시의 노동 아파트 부분에 대한 토지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 중에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격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방어와 이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마 이번 주에 또 오세훈 시장은 특검에 명태균 씨와의 대질 신문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공수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좀 바쁜 일정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쁜 일정. 특검 출석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마라톤도 뛰고 각종 행사에 가는 아무래도 나이가 사실 61년 2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4인데 이 나이에 저렇게 잘 뛸 수 있는 비결이 항상 삶은 달걀을 구비시켜 놓고 먹고요. 야채 스테이크, 당근, 오이, 브로콜리 이런 저속 노화 식단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젊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은요. 국회에 갔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오늘 회동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재정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이 40%에 달하고 상하수도와 지하철 등 노화가 심각한 도시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 운영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해도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다른 시도보다 낮은 국비 보조율로 2.5배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인 반면에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용 대변인. 소비 쿠폰 같은 돈 풀기가 부동산 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저희 채널A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고요. 서울 시민들 지방세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혜택은 거의 못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결국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비 쿠폰 관련해서 13조 원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보면 소비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라는 게 쿠폰을 쓰고 내가 원래 써야 될 돈을 저축하거나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소비가 이연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어떤 의견이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주는 곰이 없고 생생은 왕사방이 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왕사방이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비 쿠폰을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몫인 어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일정 부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여력이 없다면 정작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써야 될 어떤 돈을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포퓰리즘 성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올릴 그럴 가능성이 큰데 저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단 한 번에 이렇게 소비 쿠폰 한 번으로 그칠 것인가. 매번 민생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재정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우리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 갔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일련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지금 국감 시즌이 끝나고 이제 예산 심사 국면이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경기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최대한 돈을 풀어서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좀 쓸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해 주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돈이 결국 뭐 주식시장으로도 가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서 나는 부동산을 살 거야. 이런 심리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값이 오른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민주당의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을 돌파한 거거든요. 예. 코스피 그 4천 돌파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코스피가 오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오른 이후에 부동산이 오르는 그런 연결 현상에 대한 뭐 증거나 논문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냥 예측일 뿐이고요. 그런 것들이 소비가 풀렸을 때 결국 돈 벌어서 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런 발언이야말로 자꾸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하는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포비아, 이거 공포, 지금 내가 달려들지 않으면 벼락거지 되겠다는 이 포비아를 줄여서 주식시장 활성화시키자는 건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 갈 거야. 결국 부동산 시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에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의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 진짜 그런 건가? 그럼 지금 나 사야 되나? 계속해서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런 발언은 글쎄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오세훈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탄생부터 잘못된 정책이니까 오세훈 아웃돼야 된다.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길 수 있다. 피로감이 너무 쌓여 있다. 지금 벌써 5선에 도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 원인 오세훈이 제공했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까지 8개월 남은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로 봤을 때 박주민 의원과 46.8대 42, 47.6대 서영교 40.4, 47.4대 전현희 최고위원 39 이런 가상 대결이 여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이고요. 또 야당 내에서의 여론조사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최성 평론가, 네. 범보수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 시장이 누리고 있는 우월적 주의는 여론조사 이제 우리가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 파리 에펠탑이 뚝뚝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선을 집중하잖아요.
노출 빈도가 높다 보면은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저런 행보들이 다 그렇죠.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전부 오세훈 때리게 나선 이유는 일종의 오세훈 포비아인 거죠. 사실 적합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인지도입니다. 예. 인지도 다음에 적합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나오는 건데 오 시장은 어찌되었던 호든 불호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계속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한강버스 무슨 뭐 토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세훈은 뭐 일을 하네. 이런 자꾸 노출 효과가 있을수록 어찌됐건 오 시장의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서울시장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적합도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여론조사 양자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을 어쨌든 오차범위 내든 밖에든 앞서서 나오는 건데 이게 추세가 계속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딱 하나입니다. 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금 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리기가 점점 더 가열차게 나올 텐데 과연 이게 민주당의 전략에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선거 전략에서 대단히 고민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뭐 조국 대표라든지 김민석 총리라든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차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국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